신문에 광고를 막 내고, 저도 광고 하나 받았습니다만은, 어쨌든 민주평통인들 수고 많으십니다. 그다음 대한장의사, 한국장의사, 태안여행, 위시안행, 네, 여러분들, 터키 토마스형 국공프로 송환 추진위원장, 잘 계시죠? 그 다음 이혁씨, LA 한인의 수석 부회장 하시던 이혁씨, 그 다음 해병전후회 회장 하셨던 김창수씨, 네, 그 다음 민주평통 전 부회장, 네, 장성윤씨, 또 여러분들 계시죠? 네. 자, 저는 해태살, 한미살도 빠졌네요. 우리 교민들 마켓에 가서 쌀들 많이 사죠? 네, 많이 팔아주시고, 특히 한미살, 햇미살을 많이 팔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국 제품들, 상품들, 식료품들, 이 중금속들이 많다. 중금속. 다 아는 사실인데, 이 성장 호르몬을 죽이려는, 살리는, 이런 좋지 못한 화학성분들이 들어앉아 있다. 중금속 이외에 방부제, 색소가 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볼 때 우리가 한 10년 이상 들었죠. 중국 사람들이 나쁘게 생각하면 중국 사람들이 전 세계로 환자가 되는, 병자가 되는 유해물질 상품들을 판매하는 것 같은, 고의적으로 나쁘게 생각한다면은, 네, 중국 정부 당국이 좀 식품 관리를 좀 제대로 해서 수출해 주길 바란다. 네, 이건 전 세계를 병균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전략인가 하는 그런 오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올해 송년 한 달 동안 많은 교민들, 단체장들 파티에서 건배 많이 하시죠? 건배사. 네, 통일신문 기자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최진우 변호사 같은 깍대 변호사. 네, 교민들 등을 치는, 피를 말리게 하는 그런 변호사보다, 비판하기보다 통신문 기자 너나 잘해라. 네, 그런 건배사가 식대로 척닥합니다.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이 소리는 앞으로 지구가 종말이 올 때까지 써먹을 수 있는 사자성어입니까? 사자성어 될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오늘 저는 토막뉴스 몇 가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 휴전선 지역에 연말이 되면, 크리스마스가 되면 애기봉에다가 불을 켜죠. 점등을 하죠. 네. 2년 만에 점등을 했는데, 종교단체들이, 그래서 북한식 불이 났습니다. 지난번에는 풍선,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풍선을 날리니까 대포를 쏠려 했는데, 이번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인터넷 뉴스에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애기봉에 점등,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을 켠 것은 괜찮다. 당신들도 봉수교회가 있고, 90년도입니까? 약 25년 전에. 칠곡교회도 있고, 성당도 있지 않느냐? 그것이 유명무실하다 할지라도, 어쨌든 종교의 자유를 인정할 수 있는 그 점에서 애기봉의 종교 단체에서 불을 켠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에 대해서는 포를 쏘지 마라. 공격하지 마라. 그럼 안 된다. 네, 그렇게 제가 당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먹게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종교 활동의 자유, 북한도 진정한 진실한 종교 자유가 실현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당선되자마자 며칠 만입니까? 4월 만입니까? 4월 만입니까? 네, 도시락을 만들어가지고, 네, 판자촌, 쪽방촌, 독거노인들을 찾아가서 이틀 동안 서비스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돈은 안 받았겠죠. 그러나 대통령 당선자 여자가 보여주는 첫 행보, 청와대 입성도 하기 전에 독거노인들을 찾아가서 도시락을 전달하는 이 여자의 모습 앞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행보, 찾아간 곳이 어디냐? 네, 기가 막힙니다. 중소기업, 대재벌들이 집합되어 있는 전국경제연합회 정경련 회관에 찾아가서 소리를 지르었습니다. 몇 달 소리를 지르었습니다. 우리는 반세기 동안 민족 간의 갈등도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역사의 고리를 끊어야 되겠다. 화해와 대탕평책으로 끊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대기업 재벌 총수들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삼성그룹
총수들 여러분들, 당신들의 기업이 성장한 이면에는, 그 배경에는 물론 당신들의 능력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국가가 우리 국민 노동자들이 지원했기 때문에 당신들이 성공하지 않았나? 성장하지 않았나? 그런 점을 고려할 때 까불지 말라. 빙땅 치고 비자금 조성해서 가족끼리 나눠먹는 그런 짓 하지 말고, 골목 상권도 침해하지 말고, 고용을 보장하고 정리하고, 정년퇴직도 안 되는 사람도 쫓아내는 그런 짓 하지 마라. 그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앞으로의 국정 콘셉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저는 오늘 국민과 국가의 지원이 없었다면 당신들이 오늘 재벌이 되었겠느냐? 이제는 기업도 고통 분담을 하자. 공동체를 위해서 한번 돈을 좀 내놔봐라. 안 내놓을 때는 이제 너희들 이제 집행유예 없다. 시정살이다. 실행이다. 이런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이 박근혜 누구처럼 언더테이블 뭐입니까? 금은 거래를 하지 않을 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경련 특히 재벌들이 지금 긴장하고 있다 하는데, 긴장해야죠. 5년, 10년, 15년, 2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이제는 긴장할 때가 됐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국민 행복시대를 열겠다. 나는 국민 행복시대를 열겠다. 얼마나 행복시대를 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런 마음이라도 가져주는 박근혜,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 어머니가 총살당하는 그런 현장을 체험했고, 그 여자가 지금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간지 코리안 뉴스는 LA 타임즈 타이틀을 인용했습니까? 독재자의 딸 박근혜 대통령, 독재자, 스트롱맨, 독재자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입장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그 독재자라고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고, 불가항력적인 대한민국 상황이었다. 1960년, 70년 그때 저도 공부할 때 서울에 와서 대학 입학시험 치고 할 때 전차입니까? 전차도 봤고, 쪽방촌 갔던 판자촌도 많이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러한 대한민국, 빈민의 대한민국을 살린,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아르헨티나를 위해 울라고 했던 에비타처럼 박근혜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울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저는 일본 총리 아베 신조, 이분이 어제 그저께 납북자, 일본 사람들도 10명 정도 북한에 납치됐죠. 그걸 찾으려고 지금 20년, 30년간 발악하고 있는데, 북한과 수교도 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고 있는데, 아베 신조 총리가 그 납북자 가족들을 불렀다고 합니다. 총리 공간으로.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의 뜻을 나는 반드시 이루겠다. 이런 일본 아베 총리 모습을 볼 때 저는 역시 일본은 좀 다르구나.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주제에 한 2건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시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서울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독거노인, 외로운 노인들을 찾아가고 경제인들을 만나서 공가친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순서가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1950년 한국 코리아 워 때 북한에 끌려간 그 포로들, 일본처럼 10명도 아닙니다. 최소 100명 이상입니다. 그 국군 포로 민간인 피락자들을 데려오겠다. 또 가족들이 서울에 있으면 그분들을 만나서, 만날 장소가 지금 현재 없겠습니다만 이루할 수 있는 청와대 입성 내년 2월 25일입니까? 26일날 바로 즉시 전장에서 죽어간 혹은 실종된 국군 포로 그 가족들 일부라도 청와대를 초치해서 첫 번째 그들을 이루어주는 그런 국군 통수권자, 국가 수반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쪽방촌을 찾아가고 정경련 찾아가고 그것은 아주 우수한 작품이었습니다만은 이제 청와대 입성하는 날 국가의 3대 요소 하나를 실천하기 위해서 전장에 나갔다가 죽었던 분들, 특히 현재 100명 정도 살아있는 분들,
북한 노스코리아에서 데려오겠다? 그런 약속을 할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대북 지원 북한에 쌀을 또 보내겠다 제기하겠다고 나왔습니다. 그 참모들 아이디어인지는 대통령 당선자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저는 즉각 이 인터넷에 뉴스를 냈습니다. 좋다 보내라 오케이다. 그러나 노스코리아의 상황을 체크해 볼 때 30년간 우리가 쌀 비료 정도 보내서 될 일이 아니다. 이젠 큰 그림을 그리자. 네, 쌀 보내고 금강산 관광 재개하고 개성공단 확대시키고 인프라 구축시키고 이전해주고 노무현 때도 많이 그랬죠. 그래서 국회에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미주통신시 보도한 내용들을 정강팔성 쏟아져 나갔는데 노무현 때도 극비로 판문점을 통해서 인프라 구축을 해준다고 올라간 IT 전문가들이 많았죠. 또 시작하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인도적인 측면에서 쌀을 준다. 네, 우리 LA도 그런 분들 좀 계시는데 쌀 보내자 인도적이다. 그건 뜻이 좋죠. 우리가 나무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ITM을 좀 바꾸자. 큰 걸 노리자. 그리고 미국과 공조해서 북한 핵무기를 처리해야지. 쌀 보내고 금강산 관광 재개한다고 북한 노스코리아가 오케이. 우리가 남한 체제에 흡수되겠다. 개방하겠다. 나올 사람들 아닙니다. 이 문제가 심각한데 이 문제가 바로 포인트입니다. 한반도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그 해법이 무엇인가?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 학자들, 대북 전문가들이 쏟아내는 말들 들어보면 딱 한 가지 포인트밖에 안 나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박근혜 정부도 쌀 보내고 햇볕 정책.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성공시킨 원칙 상호주의, 엄격한 상호주의 빅딜 하더라도 주고받자. 그런 식으로 정책을 펴야지. 이제는 정책이 아니고 전략입니다. 대북 정책이 아닌 대북 전략을 펴서 진행해서 북한을 끌어내야 됩니다. 끌어내는 것은 우리 힘은 안 됩니다. 우리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과 공조해서 워싱턴 DC에 북한 인공지를 꽂고 평양에 성주기를 꼽는 그런 순간이 있어야지. 이와 같은 남북한 경제 격차가 38배, 북한 경제 3년 만에 성장했다는 뉴스 나와 있습니다만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송년 뉴스를 보낸 이 시간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노스코리아를 바라보면서 또 박근혜 정부를 향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작년 봄에 박근혜 팀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더니 그 보내는 내용 속에 앞으로 박근혜 정부가 정권 장악할 수 있다. 그랬더니 급히 연락이 왔습니다. 이충상 씨 어제 그저께 세상 떠났죠.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 박근혜 최측근 보좌관 이충상. 지금도 제 이소에 이메일 들어와 앉아 있습니다.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몇 분밖에 주고받은 메일밖에 없습니다만은 이춘상 씨가 그런 말 하더군요. 누가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은 박근혜 정부가 아니다. 그런 말 좀 하지 말아달라.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박근혜 정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원칙정책,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은 아닙니다만은 노태우까지 포괄적으로 소급해서 계산해 볼 때 이들이 추진했던 대북 화해 협력 추진 전략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엄격한 상호주의 정책, 이것을 믹스해서 원칙주의에서 약간의 포용을 강요한 그런 전략을 펴는데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가능하면은 원칙을 더욱더 강조해서 노스코리아, 우리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주고 인프라를 제공하고 구축해주고 쌀 비료를 주고 달러도 준다면 너희들은 나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그것을 물어야 됩니다. 그것을 하긴 하지 않고 김대중 때의 국무총리 한한선십니까? 무조건 사랑, 외수 사랑과 그것이 그런 논리로 해결될 것인가? 아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